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이름은 박서진입니다. 요즘도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다 보면 문득 제 인생을 바꿔놓은 어느 날의 일이 떠오르곤 해요. 사람 눈은 속여도 인품은 못 속인다. 그날 할아버지가 하신 이 말씀. 아직도 제 가슴 한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할아버지와의 사연,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엄마는 긴 병상 끝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진아, 울지 말고 우리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그분이 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전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게 됐죠. 할머니와 작은아빠, 작은엄마 그리고 사촌오빠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희 친정집은 늘 웃음이 많았는데 할아버지 댁은 조용하고 규칙이 많았거든요. 아침 인사는 꼭 2번 하거라. 일어날 때 1번, 나갈 때 1번. 밥상에선 젓가락 소리도 말소리도 조심해라. 엄격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의 엄격함 안엔 깊은 사랑과 배려가 숨어 있었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마을 사람들 가구를 거의 다 맡으셨죠. 손끝이 정직해야 밥이 따라온다. 그게 할아버지의 평생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부모 잃고 울던 어린 손녀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 되셨어요. 서진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근데 울고 나면 꼭 웃어야 한다. 세상은 우는 사람보단 다시 웃는 사람 편이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죠. 학교 갈 때마다 손수 다림질해 주신 교복, 점심시간 몰래 들려주신 도시락, 김밥. 전 그런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세상 제일 큰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라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로 직장을 잡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말투가 남아있었지만 마케팅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죠. 그 무렵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도현 세무사였어요. 처음엔 깔끔하고 똑똑한 인상이 부담스러웠지만 만날수록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더라고요. 서진 씨, 이 나무 냄새 좋아하죠? 새로 맡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 기억 때문인가 봐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할아버지의 목공소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2년을 만난 뒤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제 가족에게 인사를 왔죠. 그날 도연 씨는 예쁜 케이크와 국산 꿀 선물을 들고 와서 이건 할아버님 드시라고요. 건강에 좋대요. 하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그를 맞이하셨지만 잠시 도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연군, 사람 살다 보면 꼭 잡아야 할 게 3가지 있네. 돈, 명예, 그리고 사람의 도리.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결국 부서져. 자네는 어떤 걸 제일 자신 있나? 그 질문에 도연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 웃었죠. 전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저녁 작은엄마가 제게 귀띔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착한 얼굴인데 뭔가 마음이 급한 눈이더라. 하시더라. 그땐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저 어르신의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요. 며칠 뒤 도연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깔끔한 빌라, 아담한 거실, 예비 시모께서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서진아가, 우리 도연이 어릴 때 사진 좀 볼래? 아이고 어머님. 너무 귀엽네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대화 중에 어머님이 살짝 묻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가 부모님은 뭐 하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전 숨김없이 말했죠. 어릴 때 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그 순간 예비 시모의 미소가 살짝 굳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렇게 말하셨죠. 아이고 그래도 할아버지 손에 컸으면 복 받았네. 요즘은 그런 사정 가진 사람 보기 드물잖아. 그렇지?
말끝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웃으며 넘겼죠.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절 데려다주며 괜히 더 다정하게 손을 잡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원래 표현이 서투르셔. 그 말이 왜 그렇게 걸렸을까요? 왠지 모르게 작은 균열 같은 게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은 건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 전 예비 시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가 혹시 회사 어디라고 했지? 내가 근처에 일이 있어서 점심이라도 하자 싶어서. 네. 저는 마포 합정 쪽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도연이가 강남역 근처라던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강남이라뇨. 저희 회사는 합정이에요. 아, 내가 착각했나 보네 하. 예비 시모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그때까진 도연 씨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상견례 전날 할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내일 상견례엔 나도 간다. 왜? 할아버지가요? 멀고 피곤하실 텐데요. 피곤은 괜찮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면 직접 눈을 마주쳐야 하거든. 그날 할아버지는 유난히 오래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낮추지 말거라.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품격만은 남보다 위일 수 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덕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 말의 의미를 통째로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서랍맨 아래 고이 넣어둔 진주 귀걸이를 꺼내 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구두를 닦고 계셨죠. 서진아. 네,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가치를 증명하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날일 거다. 지나치게 무거운 말 같아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오래 닦인 구두처럼 깊고 또렷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도연 씨 부모님이 정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한정식집, 별실이 있는 곳이었죠.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들어섰고 맞은편엔 이미 도연 씨와 부모님이 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먼저 인사했고 예비 시부모님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권했습니다. 도연 씨가 제게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앉았습니다. 기본찬이 차례로 올라오며 상이 꽤 풍성해졌습니다. 예비 시부께서 물으셨죠. 할아버님은 어디서 근무하시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젠 일선에선 물러났습니다. 나무 만지던 사람이지요. 목공소를 오래 했습니다. 예비 시부의 표정이 아주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건조한 대답. 예비 시모는 제 쪽을 훅득 보더니 차를 따르며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일찍 비시는 경우가 드물지요. 그래도 손녀를 키워주셨으니 효를 참 많이 받으셨겠어요. 근데 서진 아가는 어디 다닌다고 했더라? 마포 합정의 브랜딩 회사에 다닙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예비 시모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합정이었나? 우리 도연이가 강남 대기업 쪽이라고 해서 말이야. 내가 아까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는데 내가 괜히 헷갈렸나 보네. 그 말에 도연 씨의 손가락이 젓가락 위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그의 시선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연 씨는 세무서 업무가 바쁘시죠? 성수기엔 밤을 많이 새운다던데요. 예비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도연이는 대학 때도 장학금 놓친 적이 없고 남들 노는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우리가 밥 굶어가며 뒷바라지에서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 말엔 어떤 자부심과 함께 우리 수준에 맞는 집안을 원한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부모 노릇이 다 그렇지요. 그때 예비 시모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진 아가, 솔직히 묻자. 부모님이 없으면 결혼 이후 시댁 살림살이나 의지할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손 벌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미간이 아주 얇게 접혔고 도연 씨는 어머니 하고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 삶은 제가 꾸립니다. 예비 시모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조금 기대를 했지. 서진 아가가 대기업 다닌다길래 둘이 맞춰가려면 수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 심장깨가 툭 떨어져 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난감한 얼굴로 저를 보며 내가 미안해. 말이 그렇게 됐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조용히 도연 씨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제 얼굴을 지나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시부가 술잔을 들었다 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이니까. 다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서. 예비 시모가 곧장 보탰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 힘들게 키워서 세워놨는데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어? 부모님도 안 계시다 하고 직장도 듣던 거랑 다르고. 그 말의 끝부분은 분명했습니다. 너희 집이 모자라다는 선언. 할머니의 손등에 핏줄이 조용히 돋았다 사라졌고 작은 어머니는 제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얹어 진정시키듯 눌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무례하십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제 잘못이 아니고 제 직장도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비 시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 잘못은 아니지. 그렇지만 결혼할 땐 근본이란 걸 보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뿌리 말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들 중에 자기 형편 숨기고 결혼하려는 경우도 많다더라. 도연 씨가 자리에서 거의 벌떡 일어날 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일어. 그때였습니다. 컴. 할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가 작은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팡이를 들어 상위의 커다란 탄기 쪽을 한번 가리키고 지팡이 끝을 바닥에 탁 하고 붙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식당의 공기가 그 순간 얇게 갈라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음식 잠시만 치워주시겠습니까? 별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매니저가 황급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여기 음식 좀 전부. 매니저는 당황했지만 단번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상위의 음식들을 조용히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눈이 동그래져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치워요? 아직 식사도 시작 안 했는데. 이거 코스 요리잖아요. 벌써 돈도. 그때 작은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홀 운영권은 송정문화재단 소유입니다. 식사는 저희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예비 시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작은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재단은 지역병원과 돌봄센터, 공방교육관을 운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재단 행사 후에 홀을 빌려주신 거고요. 여기 계신 분은 재단의 설립자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제 쪽을 한번 보고 예비 시부모에게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럼. 말이 매달려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을 떠나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근본을 재산과 주소로 가른 말이었습니다. 예비 시부가 얼른 말을 보탰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오래 만졌습니다. 나무는 겉껍질이 아니라 속결이 그 나무를 말해줍니다. 겉만 매끈해도 속이 물렁하면 겨울을 못 납니다. 예비 시모가 난감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말은 제가 좀 과했네요.
부모 없이 자란 아가씨를 낮잡으려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집안 만났으면 해서요. 작은 어머니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좋은 집안의 기준이 뭔가요? 부모가 살아있는 것? 주소가 강남인 것? 아니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아들입니까? 도현 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알아서 오해하실까봐. 회사 위치를 다르게 말했어. 너랑 꼭 결혼하고 싶었거든.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그 떨림 안에는 후회의 그림자와 여전히 자기 편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나는 내 손녀를 근본 없는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근본은 사람의 말과 행동의 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말로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예비 시모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그때 별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재단 측 직원이 세상을 들여왔습니다. 한결 간소하지만 정갈한 반상.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요청하신 대로 식사는 우리 쪽에서 대접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들을 건 다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모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도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밀 듯 했지만 할아버지는 제게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 가자.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거의 애원처럼 뒤에서 닿았습니다. 어르신, 제 입이 경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발. 우리 도연이는 괜찮은 아이예요. 기회를. 할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짧게, 아주 짧게 말했지요. 괜찮은 아이는 거짓말로 사랑을 세우지 않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며 별실의 공기가 우리 뒤로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나오는 동안 저는 손에 힘이 풀려 핸드백 끈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서진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네. 유리문 밖 가을빛이 매끈한 바닥에 반사되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제 눈물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안에 무언가가 이미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뒤에서 빠른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도현 씨였습니다. 숨이 찬 얼굴, 말이 엉키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제발 잠깐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린. 그의 말이 복도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젊은이. 예. 사랑은 모자란 걸 숨겨서 싸는 게 아니다. 없는 건 없다고 말하고 가진 건 감추어도 되는 법이야. 오늘 너는 반대로 했다. 도현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을 헤매다 제 눈을 찾았습니다. 서진아, 한 번만.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목에서 올라오는 말은 간단했고 단단했습니다. 도리를 지키고 싶다 했잖아. 오늘 내가 지킨 건 도리가 아니었어. 문을 밀자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그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팡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탁 하고 맑게 울리며 저를 붙들어 주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니 머리가 멍하더군요. 마치 귀 안에서 아직도 그날의 목소리들이 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합정이라니. 근본이 달라. 괜찮은 아이는 거짓말로 사랑을 세우지 않는다. 그 문장들이 엇갈려 가슴속에서 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퇴근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현 씨였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 잠깐만 볼 수 있을까? 할 말 없어. 딱 10분만. 제발. 결국 저는 회사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그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머그잔의 커피는 반도 식지 않았고 눈 밑엔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셨어. 밤새 울고 내게 그러더라. 내가 제일 큰 잘못을 했다고. 전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끝내려고. 아니, 나 널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은 정말 미안해. 도연 씨, 그건 거짓말을 한 데서 끝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그건 사람을 낮춰본 눈이 만들어낸 거야. 내 어머니도, 그리고 널 설득하지 못한 내 자신도. 그는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도연 씨.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는 눈을 감았고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는 끈질겼습니다. 퇴근길, 집 앞 모르는 번호로 전화. 메시지는 늘 같았어요. 한 번만 만나자. 널 사랑한 건 진심이야. 우리 어머니가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분이 먼저 알아채셨죠. 요즘 밤에 내 방 불이 늦게 꺼지더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일 때문이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지만 그날 저녁 목공소 뒤마당에서 지팡이로 땅을 한참 긁으시더군요. 그건 걱정하실 때마다 하시던 버릇이었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 할머니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도연 씨와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왔어. 어머니도 오셨어. 할아버지가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예비 시모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괜찮은 아이라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짚고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진아가, 우리 도연이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도연 씨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서진아, 제발 난 진심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 왜 나까지?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도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마당 끝 목공소 앞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저는 숨을 죽였죠. 도연군, 자네가 나무를 다뤄본 적 있나? 아, 아닙니다. 나무는 아무리 겉이 매끈해도 속이 썩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네. 사랑도 그렇지. 자네는 사랑을 지키려다 도리를 썩게 만들었어.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도리를 지킬 때만 값이 있다. 도리를 버린 사랑은 그저 욕심일 뿐이야. 그 말에 도연 씨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도 울먹이며 인사를 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집안엔 목공소 냄새와 함께 그분의 말이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제게 차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서진아. 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눈이 멀 수 있다. 하지만 눈이 멀더라도 귀는 막으면 안 된다. 귀요? 그래. 진심으로 널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귀 말이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잔잔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 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이상하죠.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웠던 상견례 소동이 이제는 저 멀리 다른 인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목공소에서 작은 의자와 서랍장을 만들고 계셨죠. 할아버지,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손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무 냄새 맡고 살아야지. 할머니는 그 옆에서 커피를 타주셨고 저는 주말마다 그 옆에서 나무 조각을 닦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할아버지의 손등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샤워를 마치고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지? 나 도연이야. 연락해서 미안해. 그냥 술 마시다 보니 내 생각이 나서.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이어진 문장을 읽자 이내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랑은 지금 따로 살고 있어. 결국 나도 독립했어. 그날 이후 어머니가 매일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난 도저히 널 용서하지 못하겠어. 내가 그렇게 진심이었는데 넌 한 번에 등을 돌리더라.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는 진심과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기 잘못도 거짓말도 도리를 어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잠 안 주무세요? 응, 아직 나무결 닦는 중이다. 작업대 위엔 반쯤 완성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표면은 오래된 손길로 반짝이고 있었죠. 도연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여전히 자기만 피해자처럼 말하네요. 그럴 거다. 제일 어린 마음은 제 탓을 못하고 남 탓만 하는 법이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끝에 먼지를 털어내셨습니다. 서진아, 사람마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금세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아는 법이야. 그럼 그 사람도 언젠간 변할까요? 그건 내가 바랄 일이 아니다. 진짜 배움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 삶이 가르쳐줄 때 오는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나무결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죠. 그날 새벽 부엌에서 혼자 앉아 핸드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난 그 정도로 널 좋아했는데 넌 아니었나 봐. 나만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답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도연 씨, 진심이란 건 상대가 아프지 않게 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의 진심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제 그만 놓아줘요. 그게 마지막 예의예요. 그리고 전송. 그 후로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받아라.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엔 손으로 새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남을 대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이건 내 엄마가 어릴 때 내게 자주 들었던 말이다. 엄마가요? 그래. 그 아이도 참 돌이 바른 애였지. 그날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덧붙이셨죠.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 변하지만 품격은 평생을 걸어 지켜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다시 불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곁에 사람들에게 감사했죠.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던지는 농담, 그리고 나무결 따라 흐르는 할아버지의 손길. 그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목공소엔 나무를 자를 때 나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고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작업대 앞에 앉아 계셨죠. 서진아, 오늘은 나무결 참 고르다. 그러게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호두나무. 결이 깊고 단단해서 상자 만들 때 딱이지. 그분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전 그 손을 오래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서늘했거든요. 저녁 무렵 할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나 잠깐 얘기 좀 하자. 왜요, 할아버지? 이제 좀 더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잖아요. 회사도 다니고 할머니도 챙기고. 그건 사는 거고. 살아간다는 건 내 마음이 다시 사랑을 배울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말이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낡은 미소를 지으셨죠. 난 괜찮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으시고 작업대에 앉은 채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작별. 그 이튿날 아침,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마루를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그 눈은 더 이상 뜨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그분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가 쥐어져 있었어요. 뚜껑 위엔 익숙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상자 안엔 작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둘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셋째, 품격은 가진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너는 이미 그 셋 다 배웠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줄 차례다.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지만 내 안의 도리와 사랑은 평생 널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가 내게 가장 고마운 제자에게.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 속엔 슬픔보다 따뜻한 감사가 더 컸습니다. 이제 저는 35이 되었고 작은 지역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도리도리목이에요. 할아버지의 철학을 그대로 담았죠. 작은 아이들이 와서 나무를 깎으며 서로 도우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은 왜 공방 이름을 도리목이라고 지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죠. 사람도 나무도 중심이 곧으면 오래갑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끔은 문득 그날의 상견례가 떠오릅니다. 그때의 모욕, 그 자리의 냉기, 그리고 그걸 깨끗이 덮어버린 할아버지의 지팡이 한 번 탁 소리. 그 한 소리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말보다 태도와 품격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이제는 누가 제게 묻습니다. 서진 씨,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무처럼 단단한 사람, 제 인생의 대들보였던 제 할아버지요. 그리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사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됐어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품에서 배우며 자란다. 그 품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에 따라 인생의 온도도 달라진다. 나를 따뜻하게 덮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근본이다.